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이론도 당연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이 문법 단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수학이랑 제일 비슷한 단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문제 바이 문제로 해가지고 각각이 어떤 식으로 이론이 접목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이론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 아까 우리가 1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봤죠. 원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수능 문제 정도는 20분 정도는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법 문제, 화작문 같은 계열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1분 이상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문학 독서할 때 시간 모자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게 고3 수준이기는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준 거지만 항상 그런 점은 유념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채점부터 한번 해볼까요? 채점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몇 번입니까? 4. 찍었는데 잘하셨어요. 아, 둘 다 틀렸어. 2번에 1. 둘 다 틀렸습니다. 3번에 둘 다 틀렸어요. 4번에 4, 5. 4번이 답이죠. 5번에 1. 그치 1번이 답이죠. 6번에 2. 그치 2번이 답이죠. 7번에 5. 5번이 답이죠. 오, 뒷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8번에 1. 1번이 답입니다. 9번에 2번이 답이죠. 10번에 2번이 답입니다. 11번에 1번이 답이죠. 12번에 3번이 답입니다. 13번에 2번이 답입니다. 14번에 4번이 답이죠. 15번에 4번이 답입니다. 16번에 5번이 답이죠. 17번에 3번이 답입니다. 18번에 2번 답이죠. 19번에 2, 그쵸. 20번에 20번에 처음에 4. 둘 다 틀렸어요. 자, 됐습니까? 자, 이게 고3 수준이라서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못 풀 정도의 문제도 아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현재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걸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1번부터 하나하나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자, 봅시다. 자,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제34항의 내용을 봅시다. 부침 1에 보면은 에 뒤에 어나 엇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개다. 여기에 뭡니까? 어가 붙었을 때 이것을 날씨가 개 이렇게 적는 거를 허용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을 베다. 이거에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 어시 붙어가지고 이것이 뱉다. 요렇게 주는 것도 허용을 한다. 바로 이것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제35항을 보게 되면 모음 오으로 끝난 어간에 아, 어나, 앗, 엇이 어울려서 와, 워나, 왓, 왓이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같은 경우는 뭐다?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 앗이 붙게 되면은 이것이 봤다. 이렇게 되는 것들. 그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시제 선어만 어미로 어시 붙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줄여서 줬다. 이렇게 되는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이 지금 35항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5항의 부침 2를 보게 되면은
자, 왜 뒤에 어나 어시 어울려서 왜나 왜수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쵸? 되다가 돼지대를 써야 되는지 그냥 대를 써야 되는지가 바로 요것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되다. 이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붙게 되면은 됐다. 돼지대를 쓰는 됐다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는 되다가 이제 배웠다가 줄여서 뱉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제36항을 보면 이 뒤에 어가 와서 여러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지. 그치?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역이다. 여기에 어가 붙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역 이런 식으로, 그죠? 줄여서 역기어인데 역여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역겨가 되죠, 발음은. 그쵸? 자, 그 다음 아, 여, 오, 우, 으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에의, 왜, 위, 의로 줄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치? 자,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론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모의고사형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왜?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이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이론 공부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였지 하고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보기 선지에다가 이제 내용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갯다와 배로 적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쵸? 얘는 맞죠? 그쵸? 즉 바로 뭐다? 기억 같은 경우는 뭐 옆에 필기해야 되면 필기를 하도록 하세요. 하나하나씩 다 적어두는 게 좋겠죠. 그쵸? 자, 이거는 뭐다? 날이 개다. 그쵸?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여기에 종결어미 다가 붙었을 때, 그치? 자, 원래는 뭡니까? 개었다가 돼야 되지만 이것이 줄어서 겠다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맞춤법에 맞다는 겁니다. 그쵸? 나무를 베어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곰이 아니죠. 그쵸? 여기서 베어는, 그쵸? 배다. 여기에 어가 붙어가지고 이것이 원래는 배어가 돼야 되는데 줄여서 배 이렇게 써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경우들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한다? 바로 탈락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그럼 2번을 봅시다. 니은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과, 쑤었다로 적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쵸? 이거는 바로 뭐다? 꼬다. 여기에 아가 붙어가지고 꼬아라고 써도 되지만 이거를 줄여서 꽈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뭡니까? 죽을 쑤었다는 쑤다. 여기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가 붙었고 이거를 쑤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줄여서 쑤었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사용된 거는 바로 뭐다? 축약. 그쵸? 혹은 교체로도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치? 교체 중에서도 반모음화 현상이다.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이 단어는 음운의 변동이랑 엮어서 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교육과정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1학기 때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알아두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합시다. 미음을 적용할 때, 그쵸? 어간, 발로 차에, 그치? 이가 붙어서 발에 차이었다가 붙으면 발에 채였다. 이걸로 적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치? 이거는 차이다. 그쵸? 차다에 정확하게는 바로 뭐다?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은 거죠. 그쵸? 근데 차다하고 차이다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의미 차이가 뭡니까? 응?
수동? 영어 시간입니까 지금? 차다랑 차이다랑 의미 차이가 뭡니까? 행위 주체. 사동? 사동은 시키는 거죠. 지금 이건 시키는 거야, 당하는 거야? 피만. 그렇지, 당하는 거 피동이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피동 접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 병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 시험 범위에 단어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연계해서 집어넣는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단어에는 접사, 그 다음에 뭐 어미 이런 것들의 개념도 다 포함이 되는 개념들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피동 접사가 붙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여기에 종결어미 다가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차이었다. 근데 이거를 줄여서 채었다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쌤님이 이는 어디에?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 붙어도 상관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채었다 해도 되지만 차였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채였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채였다. 채였다. 네. 왜 안 됩니까? 두 개다. 그렇지. 이가 두 번 앞뒤로 붙어버리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이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4번. 자, 미음을 적용한 후 디귿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쏘에 그 다음에 이가 붙은 벌의 쏘이 여기에다가 어가 붙어서 벌의 쇠로 적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줄 알았는데 맞대요. 그쵸. 이거는 왜 맞느냐? 자, 보도록 합시다. 쏘다. 어간이죠. 그쵸? 근데 쏘다랑 역시 쏘이다는 무슨 차이야? 피동. 그치. 얘도 역시 이라고 하는 피동 접사가 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연결어미 어가 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쏘이어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치? 자, 근데 1차로 그치? 아까 뭡니까? 오에다가 이가 붙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어떻게 된다? 오에다가 이가 붙으면 외로 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다시 쇠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역이 기역이란다 소리. 미음이 적용이 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다시 디귿을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외에다가 어가 붙어서 돼지대 할 때 그 외로 줄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외에다가 어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때는 디귿이 적용이 된 경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미음을 적용한 후, 그치? 미음을 적용한 후, 리을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다. 그쵸? 어간, 누.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이가 붙어. 누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오줌을 누이다. 누물 당하는 거야? 누게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때 이는 무슨 접사? 사동. 그치. 이때는 사동접사가 되는 거죠. 요런 거 다 적어놔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어가 붙었어요. 그치? 예. 이해가 되죠? 그쵸? 그러면 원래는 뭐가 돼? 얘는 누이어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뭡니까? 이는 여기에 붙든지 여기에 붙든지 둘 중에 한 군데 붙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얘는 뉘어가 되든지 누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온 뉘어는 왜 안 될까? 이다. 응? 그 이가 앞이랑 뒤랑 두가 붙은 거. 그치. 바로 이거는 뭐다? 여기서는 누이어
어라고 했을 때 이 이가 앞에서 붙고 뒤에도 붙고 이제 이가 두 개가 그렇죠. 두 번 사용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축약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렇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니까 5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지 이해가 됩니까? 네. 이 옆에 페이지 아예 완전히 비워놨어. 거기다 할 때. 네. 일부러 너희들 필기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보는 게 예뻐서. 그거는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죠? 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보기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라는 겁니다. 즉,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품사통용. 그렇죠? 품사통용이 뭡니까? 품사 통용. 응. 품사 쓰는 거. 실망인데 진짜. 자, 품사통용이 바로 뭐냐면 자, 어떤 낱말이 의미나 형태가 동일해도 그렇지? 쓰인 환경이 달라질 경우 품사가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품사통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쌤이 방학 때도 자주 설명한 단어가 있죠. 대표적으로 있다. 있다 같은 경우는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 혹은 의지를 알고 있는 존재면은 있다는 머물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동사로 쓰인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있는다. 철수가 학교에 있는다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뭡니까? 주체가 의지를 가질 수 없는 사물이라든지 혹은 사람이라도 의지를 모를 경우에는 있다는 그냥 존재하다. 이런 의미로서 형용사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품사통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서 묻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의존 명사냐 조사냐 요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의존 명사인지 조사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분명히 이것도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진짜 큰일이야. 이것들 자꾸 멍한 표정인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의존 명사와 조사를 품사통용을 구분하는 거는 정말 쉬워요. 알겠습니까? 명사와 조사의 품사 통용 구분은 바로 뭐다? 낱말의 앞 단어가 체언인 경우는 조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낱말의 앞 단어가 관형어인 경우에는 의존 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품사통용 관련된 문제, 특히 조사랑 의존 명사를 구분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일 쉽게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렇죠? 기억 보자. 봉사보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봉사겠습니까? 보다겠습니까? 는이겠습니까? 그렇지? 보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보다 앞에 있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봉사는 체험. 그렇지? 봉사고 품사는 뭐다? 체험. 명사. 체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체언 안에 있는 명사잖아. 그렇지? 그러면 보다는 조사겠어요? 의존 명사겠어요? 조사. 그렇지? 조사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붙여 써야 돼? 띄어 써야 돼? 붙였어요. 그렇지? 얘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조사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니은을 봅시다. 도울 뿐이었는데, 그치? 자, 여기서는 지금 뿐이 문제예요, 알겠죠? 근데 뿐 앞에 온 말이 뭡니까? 도울. 바로 돕다라는 낱말의 돕다라는 동사의 무슨 형? 관형사형, 즉 관형어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의존명사다, 조사다. 그렇지. 의존명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띄어 쓰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밖에는 자, 밖에 같은 경우도 역시 앞에 지금 뭐가 왔어? 너는 품사가 뭡니까? 명사? 체온 중에? 체온 중에 너는 고정돼 있어? 아니, 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 그래서 대화하는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뭡니까? 대명사잖아요. 대명사. 그치? 그럼 체온인 대명사 뒤에 쓰였으니까 밖에는 역시 뭐다? 조사죠. 그러니까 얘는 붙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들을 때만큼이네. 그치? 자, 만큼의 앞에 뭐가 와 있어요? 때는 품사가 뭘까? 체온 중에? 얘가 의존명사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얘 때는 의존명사예요. 이런 거 한번 적어놓읍시다. 잘 모르겠으면. 때는 혼자 못 써요. 먹을 때, 갈 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앞에 다른 그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의존명사야. 알겠지? 그래도 의존명사도 품사는 뭡니까? 체온 중에서 명사에 속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만큼은 여기서 뭘로 쓰였다? 조사.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 붙여요. 그치. 그럼 답은? 답은 5번. 그치. 5번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 붙여 쓰는 거는 보다 밖에 만큼은 붙여 써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표현한 게 뭐야? 앞말에 붙여 쓰는 경우를 찾아야라고 했잖아. 그치? 붙여 쓰는 걸 찾아야 되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에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A부터 D가 모두 만족되어야 표기된다. 단, 곡간, 색방, 숫자, 착간, 퇴간, 횟수는 예외이다. 그렇죠? 이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왜 얘는 예외입니까? 왜 예외야? 그렇지. 두 글자에 한자어로 결합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쓰는 유일한 6가지 경우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얘는 적어놔야 되겠죠. 바로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 임에도 사이시옷을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는 무조건 외우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렇고 진짜 자주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얘만 딱 빼고 나머지만 딱 설명해 놓은 다음에 보기에서 제시된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단어를 찾으셔야 해가지고 보기 중에 하나를 예외를 집어넣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예외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못 외우면 진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요 6개 못 외운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6개는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부터 얘기하는 조건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사이시옷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은 첫 번째, 단어 분류상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합성 명사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도 수업 때도 얘기했잖아요. 합성어인 경우에만 사이시옷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생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결합하는 두 말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바로 고유어 더하기 고유어, 고유어 더하기 한자어,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 즉 바로 뭐다? 두 어근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뭐여야 된다?
고유어여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결합 세 번째.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것. 그렇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시옷을 붙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두 말이 결합하여 이것도 묘주쳐야 되겠죠. 앞말이 모음인 거. 그 다음 두 말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의문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첫 번째. 앞말의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이거는 발음상으로 따졌을 때는 니은 첨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니은 소리가 더해지니까 니은이 몇 번 더해졌어? 그치. 이거는 발음상으로 했을 때는 니은 첨가라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 뒷말의 첫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거. 얘는 첨가의 된 소리 되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제시된 낱말들을 우리가 함께 구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도매 가격. 그치? 얘는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응? 또? 그쵸. 자, 1번 같은 경우는 도매 한자어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가격도 한자어죠. 그죠? 그리고 얘가 틀린 이유는 사실 또 하나 있어요. 얘는 발음이 도매 가격입니다. 도매 가격이 아니에요? 네. 도매 가격입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발음도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이숏이 있는 단어로 지금 제시된 게 바로 뭐다? 도매라고 하는 한자어에, 그쵸? 한자어에, 그 다음 값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붙었죠. 그죠? 그리고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돼? 그쵸. 바로 도매 값. 요렇게 됩니다. 그죠? 즉, 얘는 뭐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한자어 더하기 고유어이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두 단어에서 뭡니까? 사이시옷이 그 여부를 결정하는 차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는 두 가지잖아. 그러니까 답이 1번인 겁니다. 한 가지 조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한 가지만 차이 나서 사이시옷의 여부가 결정이 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지금 차이의 원인은 첫 번째 어종의 차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음운 현상의 차이도 같이 존재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를 이제 그러면 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자, 전세와 방이 합쳐졌어요. 그쵸? 전세는 어종이 뭡니까? 그쵸? 얘는 한자어예요. 그죠? 그 다음 방은? 그쵸? 얘도 한자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사이시옷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한자어 더하기 한자어죠. 자, 그래서 얘는 발음이 전세빵 요게 맞기는 해요. 빵이라고 하니까 빵 먹고 싶죠. 됐습니까?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한 것이 바로 뭐다? 아래. 무슨 어입니까? 어종이. 그쵸? 얘는 아래는 고유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방은 역시 뭡니까? 한자어죠. 그리고 얘는 발음이 어떻게 된다? 아래 빵. 그죠? 얘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바로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쳐졌고, 자, 여기서 일어나는 된소리되기 현상은 둘 다 어때요? 의문 현상은 동일하죠.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니까. 첨가의 된소리되기가 지금 다 일어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뭡니까? 차이가 나는 차이 원인은 뭐밖에 없다? 어종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오케이? 네. 이해가 됩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다 적었어요? 네. 그지?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버섯국. 자, 버섯. 얘는 어종이 뭡니까? 고유어죠. 그쵸? 그죠? 야한 단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뭐가 합쳐졌어요? 국. 국은? 고유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발음이 어떻게 돼? 버섯국. 그쵸. 얘는 버섯국. 요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버섯국 하고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된소리대가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시옷이 어? 고유? 앞말이 소리가 이게 시옷이어서 시옷이 아니라 기읍, 디귿, 비읍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진짜 실망인데요. 알겠습니까? 자, 얘가 된소리대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얘의 된소리되기는 바로 뭐다? 앞음절 끝소리가 기읍, 디귿, 비읍 중 하나이기 때문에 된소리대기가 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첨가가 아니라 교체의 된소리대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이제 vs 하는 게 바로 조개. 조개는 그렇죠. 얘도 고유어죠. 그렇죠. 한자로 하면은 패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국은 역시 고유어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조개. 그치, 조개국.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 더 함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는 조개국 해도 발음이 상관없습니다.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렵게 꼬기 시작하면 이런 방식도 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응?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로 뭐다? 첨가의 된소리대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왜 앞에 것은 이제 우리가 버섯국
꾹 이렇게 되고 얘는 조개국 혹은 조개국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알겠지? 얘랑 얘랑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 뭐 때문에 차이가 났을까? 악마의 끝이 잠이 들어. 그치. 바로 위에서 제시된 조건. 그쵸. 바로 차이 원인은 뭐다? 바로 앞 어근에. 그치. 모음인 경우. 그치. 모음 또는 자음인 경우. 요 기준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버섯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개국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이렇게 숨쉬기가 좀 힘들지? 자, 됐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인사. 얘는 한자말일까 고유어일까? 한자. 응? 고유어일까 한자말일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네. 그쵸? 사람이네 일사. 그럼 당연히 무슨 어? 한자. 그치, 한자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꾸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문제를 풀 때 찾아보고 이런 거 찾아본 거는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서 그 뭡니까? 실수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더해진다? 뭐가 더해진다? 말. 그렇지, 말이 더해졌죠. 말은 한자. 한자? 말은 고유어죠. 말을 한자로 하면 어나 언이 되겠지. 그렇지? 우리가 국어 할 때 어가 말씀 어자잖아요. 헷갈렸어요. 말 맞잖아. 말 맞잖아. 헷갈렸어요? 그렇지? 자, 근데 얘가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인사말. 그렇죠. 얘는 발음하면 이거는 진짜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얘는 발음을 하면 인사말입니다. 학생들이 착각합니다. 인사말하고 착각해요. 알겠죠? 인사말 아닙니다. 인사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것과 이제 vs 하는 게 바로 존댓말이죠. 그렇죠? 얘는 존댓. 역시 무슨 어야? 한자. 그렇죠? 얘는 당연히 한자어겠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말은 뭡니까? 고유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리고 얘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된다? 존댓말. 말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 단어가 사이시옷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한 가지 차이는 뭐다? 차이는 뭐다? 뭐다? 한 가지 차이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다 적어줬는데? 차이 원인은 뭐다? 아니. 뭐가? 바로 앞말의 끝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이죠. 니은 받침이 발음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 때문에 사이시옷이 붙고 안 붙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자, 나무. 무슨 어입니까? 나무 한자. 네? 나무인데. 그렇지. 당연히 나무는 고유어죠. 나무는 한자로는 뭐야? 목자잖아. 목, 나무 목. 무슨 전혀 레전드가 아닌데요? 큰일인데 이것들. 고유어죠. 그쵸? 그 다음에 껍질은? 껍질 고유.
껍질도 역시 고유어죠. 자, 그리고 얘는 발음이 뭡니까? 나무 껍질. 그렇죠. 얘는 나무 껍질이 되죠. 껍질.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vs 같이 비교한 게 바로 나무. 역시 고유어죠. 그쵸? 그 다음에 가지. 역시 고유어입니다. 그죠? 그쵸? 자, 그런데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난다? 나무까지 혹은 나뭇가지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봅시다. 알겠죠? 나무와 껍질이 합쳐져가지고 나무 껍질이 됐잖아. 그치? 여기서 일어난 의문변동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되돌리기. 어디서? 껍질. 껍질 할 때 요 부분에서 뭐가 일어났다?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죠. 그지? 근데 사이시옷이 일어나려면은 된소리 되기가 어디서 일어나야 돼? 저기. 그치? 결합하는 요 부분에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된소리 되기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얘는 뒷소리가 그쵸? 이미 된 소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뭐다? 앞 낱말에 영향을 받아 된 소리가 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사이시옷을 안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에 이게 껍질이 아니라 겁질이었는데 껍질이 됐으면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는 그 자체가 이미 된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잘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알겠죠? 그게 바로 이거냐? 이거냐?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진짜 잘 나오는 단어예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 뒤. 앞에 거, 뒤에 거. 왜 앞에 게 맞을까요? 때리. 응. 고유어인데. 아니죠. 얘는 이미 된 소리잖아. 디폴트가 때리. 그렇지. 디폴트 값이 된 소리입니다. 알겠죠? 얘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이시옷이 붙으려면 뭐가 돼야 된다?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변해야지만 사이시옷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깍두기 할 때 얘가 뚜기인지 두기인지 헷갈렸잖아. 그치? 이것과 유사한 형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도 뭐야? 앞말이 기역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예사 소리가 오나 된 소리가 오나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을 때는 차라리 그냥 예사 소리로 적는다라고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얘도 디폴트 값이 기본적인 값이 된 소리이기 때문에 앞말이 영향을 받아서 된 소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이시옷을 안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래 기본형이 된 소리이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얘는 나무 가지가 나무까지가 됐잖아요. 그쵸? 얘는 바로 뭐다? 뒤 낱말의 첫 소리가 그쵸? 예사 소리에서 뭘로 변했다? 된 소리로 변화를 한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에 속한다? 바로 앞 낱말에 영향을 받아. 그렇죠?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된 경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제시된 조건 중에 바로 뭐다?
D의 몇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차이가 난 이유는 뭐다? 차이의 원인은 바로 뭐다? 앞말에 그렇죠. 영향을 받아. 되는 소리로 변화했는가 안 했는가. 변화 여부가 바로 이 두 개를 가르는 한 가지 원인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1번이란다. 답은 1번인 이유는 첫 번째 얘는 두 가지 조건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어종부터 차이가 났고, 그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발음에서도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도매 가격은 도매 가격 아닙니다. 알겠죠? 깍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치? 요렇게 하나하나 풀이하니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수업을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전에 이제 그 문제가 변형돼서 나와도 자꾸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기읍부터 미음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는 제시된 낱말부터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이파리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잎하고 아리가 합쳐졌지. 그치? 자, 그럼 일단 여기 이 문제의 장점은 제시가 된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일부러 어렵게 낸다고 이런 거 제시 안 해줄 겁니다. 알겠죠? 자, 이파리는 잎과 아리가 합쳐졌죠. 그쵸? 이때 아리는 뭘까? 그쵸, 얘는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소리대로 썼습니까? 어법에 맞게 썼습니까? 어법에 맞게 소리대로. 그치, 이파리는 발음대로 쓴 거잖아. 그치? 자, 얘는 뭐 어떻게 썼다? 바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소리대로 적었습니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한 문제를 풀 때도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보면은 한 문제가 아니라 5문제를 푸는 기분 뭡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얘는 왜 소리대로 적었을까? 연음? 아까 왜 연음이 됐을까? 너무 발음이 어려워서. 이론을 다 까먹었구만. 그쵸? 바로 뭐다? 명사의 이나 이외의 접사가 붙어 명사가 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했을 때 설명했었잖아요. 지붕 같은 경우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지붕은 집하고 웅이 합쳐졌다고 했었죠. 그쵸? 그걸 왜 소리대로 적는다고 했어? 바로 이나 이외의 접사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리대로 적는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어법에 맞게 그 형태를 밝게 쓰는 거는 쉽게 생각해서 명사, 부사 다 떠나가지고 알겠죠? 어법에 맞게 쓰는 거는 이, 히 요렇게만 알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히는 당연히 부사로 변하는 경우가 알겠지? 이는 명사인 경우도 있고 부사인 경우도 있어요. 음은 명사인 경우만 해당하고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 명사든 부사든 다 떠나가지고 이 히가 붙어가지고 명사나 부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것이 붙는 경우라면 무조건 얘네들은 소리대로 적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외우면 되게 간단하게 외워지겠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를 봅시다. 그러면 얼음은 얼다 여기에 음이 붙었잖아. 그치? 얘는 근데 얼음이라고 썼어요. 소리대로 적었습니까? 어법에 맞게 적었습니까? 응? 소리대로 적었어? 어법에 맞게 적었어? 어법이요. 그치, 얘는 어법에 맞게 쓴 거죠. 선생님이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게는 진짜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면 소리대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법에 맞게. 어름은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어름 되잖아. 그치? 그러면 표기와 발음이 똑같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단어도 그렇고 의문의 변동도 그렇고 부지런해야 실수가 없어요. 옆에다가 자꾸 발음이 내는 거 다 적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어법에 맞게 썼어요. 그렇죠? 얘가 어법에 맞게 쓰는 이유는 바로 뭐다? 용언의 어간의 이나 의미부터 명사가 된 경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한 가지를 더 더한다면 바로 뭐다? 어간의 의미가 유지된다 안 된다? 그치, 유지되니까 어법에 맞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되더라도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진 경우는 어떻게 쓴다고 했다? 소리대로 쓴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더 화딱지 나네 슬슬. 큰일인데. 알겠습니까? 이런 걸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바로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왜? 조건을 아무것도 안 주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이론을 판단을 하고 있는 학생들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죠? 그쵸?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지어도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낱말을 보면 마소,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그치, 말과 그렇죠, 소리. 자, 마소라고 하는 단어는 뭐다? 말과 소가 합쳐졌어요. 그쵸? 얘는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합성. 그치, 얘는 낱말과 낱말이 합쳐졌으니까 합성어죠.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둘 다 접사가 붙었으니까 뭐다?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합성이 일어난 경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말소가 왜 마소가 됐을까? 리을은 어디가? 리을. 자, 이거는 표준어 규정에 있었죠. 그쵸? 바로 뭐다? 낱말이 합성이나 파생을 할 때 리을이 줄어들 적에는 중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여기서 중대로는 띄어야 돼요. 그지? 그죠? 자, 여기는 우리가 쌤님이 전에 여러분들 이거 자료 방학 때 할 때 나눠줬잖아요. 그쵸? 이거를 자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바로 뭐다? 제18항에 보면은 요 조항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요거는 한글 맞춤법 제18항에 요 규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리 18항이 아니구나. 명사가 합쳐졌지. 이건 용언이 합쳐졌거든요. 소리 보자. 그렇죠. 28항이네. 소리 18항이 아니라 28항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8항의 내용을 보면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받아서 밝혀서 근데 이거 27항이네. 소리 28항은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로 적는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8항의 내용을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단어는 낮잠이죠. 낮잠은 역시 낮과 잠이 합쳐졌고 이것도 합성어죠. 그지? 근데 얘는 소리대로 적은 겁니까? 어법에 맞게 적은 겁니까? 낮잠. 어법에 맞게 적은. 그치, 얘는
어법에 맞게 쓴 거죠. 근데 말과 소가 합쳐서 마소가 된 거는 소리대로 쓴 겁니까? 어법에 맞게 쓴 겁니까? 소리대로. 그치, 얘는 요걸 적었어야 되는데 얘는 소리대로 쓴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발음을 하면 뭐가 되기 때문에 낮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법에 맞게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을 봅시다. 웃음. 웃음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웃다랑 뭐가 합쳐졌다? 음은 접사입니까? 낱말입니까? 그쵸. 얘는 접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파생어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법에 맞게 쓴 겁니까? 소리대로 쓴 겁니까? 무슨 그치. 얘는 발음과 표기가 서로 다르죠. 그쵸? 발음하면 어떻게 소리가 나? 웃음 이렇게 나잖아. 그치? 근데 적을 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그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어법에 맞게 쓴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바가지. 바가지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습니까? 가지? 바가지가 뭘로 만들어? 박으로 만들어. 그렇지, 박으로 만들잖아. 그럼 박에다가 그 흥부전에 나오는 그 박이 이 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박은 그 표면이 딱딱하거든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걸 말려가지고 바가지나 이런 생활용품처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조롱박 같은 박에서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가 합쳐졌습니까? 아지. 그렇지, 여기에 아지가 합쳐졌죠. 역시 아지도 접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송아지 할 때, 그렇지? 아지도 접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뭐다? 역시 얘도 파생어죠. 그렇죠? 근데 얘는 박아지인데 바가지라고 썼어. 소리대로 쓴 거야? 어법에 맞게 쓴 거야? 소리대로 쓴 거. 그렇죠? 얘도 바로 뭐다? 소리대로 쓴 거죠. 얘도 왜 소리대로 썼습니까? 응? 왜 소리대로 썼습니까? 아까 좀 전에 했었는데. 합성? 합성? 접사인데? 파생인데. 응? 이것도 큰일인데. 바로 뭐다? 명사에 이나 이외의 접사가 붙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소리대로 쓴 겁니다. 웃음은 뭐야? 이나 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법에 맞게 쓰는 거죠. 원형을 밝혀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이나 이외에 접사가 붙었기 때문에 소리대로 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네 번째 보면 옷소매. 얘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다? 옷과 소매가 합쳐졌죠. 그치? 얘는 합성입니까? 파생입니까? 그쵸? 얘는 합성이죠. 자, 근데 얘는 발음이 어떻게 돼? 그치? 얘는 발음을 하면은 옷소매가 되죠. 그쵸?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 안 해? 안 되죠. 그럼 얘는 소리대로 쓴 거야? 어법에 맞게 쓴 거야? 그쵸? 얘는 어법에 맞게 쓴 거죠. 이해가 돼요? 안 되면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것들 기억을 못하니까 큰일인데.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사랑니를 보도록 합시다. 이게 사실은 함정이긴 해요. 이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자, 사랑니를 보게 되면은, 나 바바를 해야 돼. 소리. 자, 바바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어요? 저 밥과 알이 합쳐졌죠. 얘도 합성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얘는 발음을 하면 어떻게 돼? 바발. 요렇게 되죠. 그쵸? 얘도 어법에 맞게 쓴 거야? 소리대로 쓴 거야? 그쵸? 어법에 맞게 쓴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합성으로 어법에 맞게 비만 하는 거는 리을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5번을 보게 되면은 꿈은 뭡니까? 꿈은 꿈은 아니 그냥 꿈은 아니죠. 동사인 꾸다. 꿈을 꾸다 할 때 그 꾸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뭐가 합쳐졌다? 미음, 명사형 접사가 합쳐진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는 합성이야, 파생이야? 파생. 그렇죠. 얘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접사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파생어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솔직히 소리대로라고 해도 되고 어법에 맞게라고 해도 상관이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근데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용언의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거는 어떻게 쓴다? 소리대로. 어법에 맞게 원형을 밝혀 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거는 소리대로라고 해도 되고 어법에 맞게 썼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발음과 표기도 일치를 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한글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 어법에 맞게 합니다. 소리 원형을 밝혔습니다. 요렇게 규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법에 맞게 썼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함정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거를 이용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악랄하다고 욕을 하겠지만, 그치? 그죠? 얘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다? 얘는 규정상에서 이나 음이 붙었고, 그 다음에 꿈을 꾸다라는 의미가 여전히 존재해야 돼. 하잖아, 그치? 잘 때 꾸는 게 꿈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의미가 꾸다라는 의미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래 의미에서도 멀어지지 않았고, 그쵸? 이나 음이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거니까 얘는 원형을 밝혀 쓴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함정이 요거죠. 자, 사랑니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을까요? 함정이었으니까 사하고랑 아니죠. 사랑과 이는 맞아요. 알겠습니까? 얘는 합성일까 파생일까? 합세. 얘는 합성입니다. 학생들이 요거 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네,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왜 많이 헷갈리냐면, 알겠죠? 자, 이거는 이제 한글 맞춤법 이제 4장 4절에 있거든요. 4장 4절 27항에 있는데, 그치, 여기 있네. 자, 27항에 예외 3에 보면은 이가 합성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 날 때에는 리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바로 뭐다? 바로 이가, 그치?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나 리로 소리날 때에는 니로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소리 나는 대로인 얘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근데 사실 미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얘는 파생이고 얘는 합성이잖아. 들어가야 되는 범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죠? 둘 다 합성어고 바로 뭐다? 둘 다 낱말의 원형을 밝힌, 그렇죠? 어법에 맞도록 쓴 거기 때문에 얘는 리을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5번의 문제를 보다. 다 적었어? 안 돼요. 좀 있으면 끝날 거야. 시간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
왜? 그만 그러면 배가 아파서 차가운 거 너무 많이 먹었나 보구나. 더우면 이게 문제라니까. 자, 다 적었어요? 이해가 좀 돼? 문제를 3분의 1 정도밖에 못하겠는데? 4번 남았는데 1시간 넘게 썼어. 1시간 반 썼어, 우리. 1시간 반은 좀 못 가고, 1시간 한 1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썼어. 아, 30분 넘어가지 한 두세 문제? 한 8번 정도까지 할 수 있으려나? 좀 싸우는데. 자, 빨리 오늘 거 빨리 복습하고 있으세요. 틀린 거 고쳐보고 있으세요. 네. 냉면 먹고 싶어. 뭐지? 4차원적인 연상적인 거 뭐지? 약간 좀 사고가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서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보다 많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아니 여기까지 되게 오오오해서 4번부터 8번까지 계속 정답 러시할 때 되게 설렜거든요. 이제 뒤에서 말아봤어요. 야, 이런 거 중학생들한테 가르쳐도 맞춰. 선생님 국어의 그 선행의 모토가 바로 그거야. 막 고2, 고3 거를 굳이 배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근데 어떻게 배우냐면은 중학교 때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 문제도 풀 수 있다가 제 모토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강남에서 가르쳐, 지금도 솔직히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중학생들 안 보니까 알겠지? 그거를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예전부터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은 강남 지역은 특히나 진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 진짜 중학교도 굉장히 어렵게 나오거든? 웬만한 지역 고등학교보다 어렵게 나와. 그래서 진짜로 솔직히 강남의 숙명 여중 문제가 여기 있는 이상고 문제보다 어려워. 중학교 문제. 숙명 여중은 문제를 그냥 읽으면 선생님들도 한 번에 잘 못 풀어. 한 문제를 최소 3번은 읽어야 풀 수가 있어, 선생님들도. 완전히 피막혀요. 엄청나게 함정을 많이 팔아놓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숙명 여중 같은 경우는 준비할 때 중학교식으로 일단 첫 번째 너희들한테처럼 이론을 가르친단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차차차차 난이도를 올려. 처음에는 중학교 수준의 좀 쉬운 문제,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내신 수준의 좀 어려운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능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 그래서 나중에 진짜 수능에 나왔던 문제까지 애들 풀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애들 다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음문의 변동 배우고 나서는 수능에 나오는 음문의 변동 문제도 풀고 막 그랬어. 너희들도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부터 차근차근 해서 선생님이 그때도 문제 줄 때 보면은 쉬운 문제랑 어려운 문제 좀 섞어주잖아. 그치? 이번에도 숙제를 잘 살펴보면은 기본 문제, 발전 문제, 수능 모의고사형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 세 파트로 해서 다 해가지고 한 50문제 정도 된단 말이야. 알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그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실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제대로 배운 애들은 중학생도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자꾸 연습이 필요해.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한 거지.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또 5번을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5번은 정말 쉬운 문제죠? 그치? 그죠? 자, 5번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 아까 앞에서도 또 우리가 했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왜로 끝난 말에, 그치? 왜나? 왜로 끝난 말에 뭐다? 어나? 어시 와가지고 줄어가지고 뭡니까? 돼지돼. 그쵸? 왜? 왜나? 외수로 줄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요 조항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요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1번을 봅시다. 쇠어라 같은 경우는 그치? 쇠다. 그죠?
여기에 뭐가 붙었다? 어라가 붙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왜와 어가 붙었으니까 얘가 합쳐지면 뭐가 돼야 돼? 쇠어라. 쇠어라가 합쳐지면 쇠. 그치 얘는 돼지대를 써서 쇠라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이 틀렸죠. 쇠라가 아니라 뭐가 된다? 쇠. 쇠라가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2번은 괴와 느냐가 결합할 때에는 어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괴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이런 게 이제 함정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니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지?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괴다. 여기에 느냐가 합쳐진 거니까 얘는 그냥 괴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괴느냐는 틀린 거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딱 개념만 알고 보면 솔직히 1번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꼬아둔 겁니다. 알겠습니까? 3번을 보게 되면 죄도는 죄와 그렇죠? 어도가 결합돼서 죄어도 되고 이게 왜와 어가 줄여서 죄도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4번 배와 어서가 결합하면 배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요거는 당연하죠. 배다. 여기에 어서가 합쳐지면은 배어서가 되는 것이고 얘가 줄여서 배서가 돼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5번.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에는 바로 뭐다? 쇠다와 더라도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때는 쇠더라도 이렇게 되죠. 그쵸? 여기는 디귿이 있으니까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 뭐다? 쇠더라도라고 쓰면 틀린 것이겠네요 하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틀렸다고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1번은 줄어들 수 있겠네요 라는 말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줄어든 게 아니라 탈락한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이 경우는 탈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1번이 틀린 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 이것도 상당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또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쩌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자, 여기서 어쩌녁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그렇죠? 어쩌녁은 어떻게 써야 올바르게 되는 겁니까? 지읒 받지 말고 어제 저녁에 그치. 오, 똑똑한데. 자, 어쩌녁 같은 경우는 그쵸? 얘는 바로 어제와 저녁이 합쳐진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읒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받침이 지읒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2번 붙이기로. 붙이기로.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쵸? 바로 뭐다? 이거는 학생들이 헷갈리기 쉬운 그런 단어죠, 그쵸? 바로 붙이다와 붙이다. 요거 구분하는 문제도 내신에서도 굉장히 잘 나와요. 알겠죠? 이 단어 두 개의 뜻이 뭐 어떻게 다릅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이가 그치, 바로 뭐다? 서로 떨어진 두 대상을 밀착시키다. 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였다 할 때도 붙이다가 붙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는 왜? 편지 봉투와 우표가 떨어져 있는 거를 붙인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붙이다는 무슨 뜻이야? 소포를 붙이다. 그렇죠? 편지를 붙이다, 소포를 붙이다, 돈을 붙이다. 그렇죠? 바로 뭐다? 어떤 대상을 타인에게 그치 보내다의 의미를 썼을 때는 붙이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간장 공장 공장장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치 바로 뭐다? 편지에 우표를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 붙이다. 그쵸 바로 붙여서 그치? 우체국을 통해 철수에게 붙이다. 그치 여기서는 붙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강장, 농장, 공장장하고랑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이 발음은 붙였다지만 뭡니까? 실제로 쓸 때는 얘는 두 물체가 붙는 거기 때문에 어법에 맞게 붙여서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보내는 거기 때문에 붙여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개의 단어는 학생들이 낱말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붙이다는 보내다도 있지만 여기서는 또 다른 의미기는 해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혹은 다른 거는 바로 뭐다? 바로 주제로 삼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붙였다는 건 바로 뭐다? 회의의 주제로 뭡니까? 사람들이 그걸 대상으로 토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의미 되잖아. 그치? 그래서 주제로 삼다, 결정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붙이다는. 자, 그 다음 3번 적지 않은. 얘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입니까? 적지 않은. 그쵸. 오, 똑똑했어요. 그쵸. 3번은 바로 뭐다? 적지 않은의 준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만 탈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쓰게 되면 적잔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잔은이 아니라 잔은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이 합쳐져서 적잔은이 아닙니다. 알겠죠? 얘는 이가 탈락한 경우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됐죠? 자, 4번은 아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깍두기가 맞다, 깍두기가 맞다. 어? 깍두기. 그렇지. 이거는 깍두기가 맞죠. 그렇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깍두기. 왜 깍두기가 맞다? 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을래? 바로 뭐야? 깍의 받침이 뭡니까? 기업, 된소리 대기 환경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지? 선생님이 한글 맞춤법에서 뭐라고 했어? 아무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다고 했어. 그치?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된소리 되기 환경 때문에 된소리가 되는 거는 까닭이 있는 경우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예사소리로 적는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된소리 되기 환경에 적용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오히려 예사소리로 적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5번을 보도록 합시다. 넓적하게. 널쩍하게. 넓적하게. 그치? 얘는 기본형이 넓적하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리을 받침을 같이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넓다에 적하다가 붙은 거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8번까지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7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제19항의 내용을 보면은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다니까 꾸준히, 그렇죠? 깨끗하다니까 깨끗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가 붙느냐 히가 붙느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외워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알겠죠? 요거는. 자, 그 다음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저번에 뭡니까? 우리 지우가 학교에서 선생님 단어는 들어가는데 한글 맞춤법에 품사는 안 들어가요 했을 때 선생님 뭐라 그랬어? 품사를 모르면 이 단어 못 푼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지? 품사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험범위에 안 넣어도 무조건 품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기역의 구지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얘는 기역, 니은, 뒤끝 중에 뭐에 속할까?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뭐에 속할까? 기역, 니은, 뒤끝 중에 기역? 얘네는
니은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급하다 돼 안 돼? 네요. 되잖아, 그치? 니은이 뭐야? 하다가 붙는 어근에 희나 이가 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말은 뭐다? 급하다. 하다가 붙는 어근에 뭐다? 희가 붙어가지고 급히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니은에 있는 뭡니까? 꾸준히랑 같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꾸준하다가 꾸준히가 되듯이, 그치? 이 경우는 바로 뭐다? 급하다가 어근에 희가 결합이 된 경우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의 경우가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2번 반드시 웃다에서 반드시는 기읍의 가치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르겠군. 니은 방긋하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렇지? 얘는 디귿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사의 이가 방긋은 뭡니까? 웃는 모양이잖아, 그렇지? 음성 상징어, 의성어, 의태어는 전부 다 뭐라고 했다? 그렇지, 부사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부사의 이가 붙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자, 방긋이라고 하는 거는 음성 상징어, 그 중에서도 의태어가 되는 것이고 웃는 모양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다른 부사가 된 경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디귿에 속한다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많이 먹다의 많이는 무엇에 속할까? 많이 먹다의 많이. 응? 그치, 얘는 기역에 속하는 거죠. 왜? 많다다 돼 안 돼? 그쵸? 많이 많다가 부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형용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뭐다? 얘는 만이라고 하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된 경우라고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많이 먹다 해서 부사가 된 형용사가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읍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깊이 파다의 깊이는 니은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르겠군. 얘는 어디에 규정을 따르겠습니까? 기역. 그치, 얘도 기읍이죠. 그죠? 바로 뭐다? 얘도 깊다라고 하는 어근에, 그치? 그 다음에 이가 붙어서 뭐가 됐다? 역시 부사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깊이 파다는 파다를 꾸며주고 있잖아, 그치? 그죠? 근데 깊이를 모르겠다 하면 이때는 깊이가 뭡니까? 동사가. 명사. 그치, 명사. 무조건 일단 기억은 맞지만 이 경우는 명사가 된 경우라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치? 왜 조사가 붙었으니까 명사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품사에 대한 지식은 필수예요. 이 단어는. 알겠습니까? 5번을 봅시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디귿에 더우기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치? 얘는 맞아요. 왜? 답이니까요. 이씨. 더욱이 용변사예요. 일찍이 부사죠. 알겠습니까? 부사에 뭐가 붙었다? 이가 붙어서 다시 뭐가 됐다? 부사가 됐어요. 다른 부사가 된 거잖아요. 일찍 일어나다. 무슨 뜻이야? 일찍이 뭘 꾸며주고 있어? 일어나다. 부사잖아요. 그렇죠? 동사나 형사를 꾸며주면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이 부사인 거야. 근데 여기에 이가 붙어서 다시 다른 부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디귿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 요거 하면 시간이 다 되겠네요. 자, 8번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과정은 바로 뭐냐? 자, 두 용언이 연달아
쓰이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두 용언이 연달아 쓰일 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첫 번째는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인 경우.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인 경우. 요 두 가지로 우리는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 하면 우리가 여기서 쓰인 두 개의 용언이 앞에 거는 둘 다 본용언인 건 알겠어. 그치? 그럼 뒤에 게 보조용언이냐 본용언이냐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보조용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얘는 그렇죠. 본용언의 의미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스스로 뜻은 있다 없다?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쓰였을 때는 뭐다? 아, 쏘리. 여기 밑에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지우면 되지. 아, 있구나. 그죠? 자,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쓴도 허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조건 띄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본용언 더하기 보조용언이라도. 알겠습니까? 자, 자, 바로 본용언이 합성 용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말이 합성어야. 그러면 보조용어는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뭐다? 보자. 예를 들면 합성용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심한 거 아니죠? 나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자, 이때는 여기서 살아가고가 본용언이고 싶다가 보조용언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다는 뭡니까? 다시 또 나누면 살다와 가다가 합쳐진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이 본용언이 살다와 가다가 합쳐진 합성용언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싶다를 붙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무조건 띄어야 돼요. 합성용언인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본용언 뒤에 조사가 붙는 경우.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그쵸? 자, 나는, 그치? 두리안을 먹어는 봤다. 그치? 자, 여기서 는을 빼면 어때? 나는 두리안을 먹어봤다. 먹고 본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C, 보다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본용언이고 얘가 보조용언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본용언 먹어 뒤에 뭐가 와버렸어?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가 와버렸잖아요. 그쵸? 그치? 그래서 여기서 는이 바로 뭐다? 조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띄어 써야 돼요. 본용은 더하기 보조용은이라도 요 두 경우는 무조건 띄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용원 더하기 본용원인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바로 뭐다? 두 용언의 의미가 문장에서 다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본용언과 본용어로 봐요. 근데 요거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로 뭐다? 바로 앞 본용언의 연결어미 아서 어서를 붙여도 의미가 성립을 하는 경우 알겠습니까? 이때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으로 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나는 길 모퉁이를 돌아갔다.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자, 돌아서 갔다는 의미가 둘 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길 모퉁이를 돌아갔다. 아, 돌아서 갔다. 그치, 돌아서 갔다 해도 말 되잖아. 그치? 그럼 이때는 본용언 더하기 본용어니까 무조건 어떻게? 이 경우는 무조건 띄었습니다. 그쵸. 합성어가 아닌 이상은 합성어가 돼버리면은 붙여 쓰는 거지만 합성어가 아니고 그냥 두 개의 용언을 연달아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용언 더하기 본용어는 두 낱말의 의미가 여전히 그대로 존재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무조건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또 한 가지가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가지 더 경우가 더 있어요. 바로 합성어인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교재를 보면 자, 살아가다, 받아가다, 닮아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렇지? 자,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딸이 얼마를 닮아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 자, 살아가다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표제어로 실렸다는 건 뭐다? 몇 개의 단어다? 한 개의 단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살아가다가 여기에 속하려면은 그치? 여기에 속하려면 얘는 바로 뭐다? 합성어여야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살아가다는 띄었어야 돼? 붙였어야 돼? 그쵸? 얘는 무조건 합성어기 때문에 뭐다? 살아가다만 허용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에 사실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합성어냐 파생어냐까지 합성어냐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냐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를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다 구분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기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다. 이 말은 이꼴 한 개의 낱말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합성어니까 무조건 붙여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뭐다?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그죠? 받아서 가다, 닮아서 가다 했을 때 받아서 가다는 돼, 안 돼? 안 돼요. 돼요. 되잖아, 그치? 위에 문장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가다. 말 돼, 안 돼? 그죠. 그치? 받아서 집에 왔으면 간 거잖아, 그치?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니은이 포함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꼴 뭐다?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럼 본용언 더하기 본용언이니까 무조건 어떻게 쓴다? 띄었어요. 그쵸? 얘는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만 허용된다?
가다만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닮아가다는 뭡니까? 닮아가다는 표제어도 아니고 본용은 더하기 본용은도 아니니까 당연히 뭐밖에 안 남았어? 운용은 보조. 그쵸? 바로 뭡니까? 닮아가다는 뭐다? 본용은 더하기 보조용언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닮다가 합성용언입니까? 아닙니까? 합성용언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쵸? 닮다와 가다 사이에 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붙였어도 되고 띄었어. 띄었어도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왜 이렇게 중요한 표정이 갑자기? 저 8시까지 산책 있어요. 왜? 수학 클릭 빼고 밥 먹고 와서. 근데 뭐 배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자꾸 계속 아파하는 표정이라서. 피곤했어요. 으이씨, 나잠 못 잤댔지. 그럼 차라리 클리닉에는 뭐, 좀 쉬다가 6시 오려고요. 아니면 하루 좀 빼든가. 너무 그렇게 피곤한 클리닉이잖아. 수업이 아니잖아. 오늘이 첫 시작이어서 뺄게요. 그런 게 어딨어. 너무 피곤하면 일단 몸이 중요하지. 자,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보면은 선생님이 단계별로 구성을 해놨어요. 처음에 기본 문제, 발전 문제, 모의고사 문제. 알겠습니까? 그래서 총 한 5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 풀이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네. 풀이 안 한 부분도 여러분들 그거 한번 틀린 거 스스로 고쳐보고 다음 클리닉 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유빈이는 월요일 날 학교 가자마자 잊지 말고 쌤한테 시험 범위 그거 보내줘야 돼. 알겠지? 그래야 여러분 그 시험 교재도 만들 수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러면 유빈이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시험 범위가 거의 끝난 분위기거든? 맞아요. 그 문법은 끝났어요. 그치? 문법은 이게 끝이고, 그치? 어디 가려고, 이씨, 가라고 소리 하고. 이게 끝이고. 문학도 우리 한 개 끝 아니야? 그 AI 하고 그 일단은, 지금 수행평가 보였어요. 그래? 그럼 너무 시험 범위가 작은데, 그렇게 보기에는? 시간에 다. 근데 치동이 좀 작기는 해, 원래. 안 보는 단원도 있을 거야, 좀 많을 거야. 치동이 원래 좀 2학년도 그렇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럼 너네도 시험 범위는 나왔잖아, 그치? 네. 그게 1에 1단원하고 2에 1, 2단원하고 그 다음에 4단원 전체, 문법 전체, 그치? 그럼 유빈이는 시험 범위 쌤한테 보내주면 알겠지? 아마 거의 내가 봤을 때 시험 범위가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 알겠지?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고, 너 같은 경우는 사실 중세 국어랑 단어가 필요하거든? 근데 아마 너는 조금 남아있어. 그 품사 부분 자료 줄 테니까 받아가. 알겠지? 그 품사는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오고, 나중에 이제 뭐 유빈이는 어차피 시험 범위 다 끝나면 자습하면 되니까, 그지? 문제 풀고 하면 되니까, 자습하는 동안 선생님 단어랑 이런 것을 중세 국어에 설명을 다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도를 나가면 돼. 알겠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